예, 앞서도 잠시 만나보셨지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때 아닌 검사장의 자질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 피 같은 돈이 사라진 이 금융 사기 사건,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장들께 너무 윽박 지르듯이 질문하시지는 말아주시고요. 추미애 장관 와서 네 번의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라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제가 판단해서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피눈물이 지금 2조 천억이 날아갔는데 그걸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 누군데요? 남부의 검사장으로 구임한 지가 지금 언제예요? 8월 달이잖아요. 내용을 잘 몰라요. 검사들 술자리 관련된 거는 지금 이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앞서 좀 화면에도 만나봤죠. 박범계 의원 말고도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 라임 사건 똑바로 수사 못한 게 과거 윤석열 총장 때에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 뭐 이런 말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김봉현 씨가 그 구속된 게 4월이에요. 예. 4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송삼현 지금은 이미 이제 퇴직한 분인데 그 당시에 서울 남부지검장이 5월 달에 그 관련 사건을 보고를 받고 그걸 대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번에 그 박순철 검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8월 달에 다시 한번 자기가 또 서면과 구두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두 차례나 걸쳐서 야당 국회의원, 그것도 액수가 차원이 달라요. 여당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뭐 25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야당 유력 정치인이라고 지금 지칭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이 적절하게 수사를 지휘한다면 보다 강하게 체근하고 다그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냐. 액수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 이 지금 논란들에 관해서는 지금 약간의 그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거죠. 왜냐면은 윤호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 박순철 검사장이 이 남부지검에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채 이제 2달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을 바로 이 지금 현재의 그 지검장이 물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 그건 윤 총장 탓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송삼현 이른바 그 지검장이 윤 총장의 라인이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이 라임 관련 문건에 등장하는 상대 측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지난 7월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운영한 일제 편대 현황 자료를 각 증권사에 요청을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펀드 하자 취입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이미 진영 장관이랑 김경업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이거는 장관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보여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장처장. 그러니까 지금 유상범 의원의 주장은 사실 거론된 인사들의 제 이름을 저희가 다 일일이 저희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인사들조차 본인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의지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런 명단까지 나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투자자 가운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만한 여권 인사들 이름이 상당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진영 행정부 장관이나 이 김경엽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했다가 돌려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문건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 과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했느냐, 동명이인인지 여부를 확인했느냐,
만약 수사를 했다라면 이 사람들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져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국감장에서 거론된 몇몇 의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동명이인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빠르게 해서 실제 그 범죄 피해 또는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가 제기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나는 동안 이 그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중간 수사 발표도 없이 뭐 시간을 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만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이들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국감 모습 하나 더 있습니다. 김봉현이 나온 얘기에 의하면 왜 여권에 대해서는 나온 거를 얘기를 하고 야권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자기 식구 감싸기인데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 양반은 지금 남부지검에서 일하고 이건 2월 달에 파견돼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이분이 윤석열 사단에 있고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이 또 알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 윤석열 사단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 검사도 거기에 라임에 파견 보내고 윤석열 검찰총장님 절멸할 뿐 아니라 죽여버려요. 일단 저희 제작진도 저 이름 공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국감자리에서 이름 석자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직 단순 의혹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김진애 의원이 언급한 실명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 네. 중요한 건 뭐 김진애 의원이 이름보다도 뭐 로비 명단, 라임 사태 로비 명단 검사들, 전현직 검사들 공개를 했는데 이게 아니면 말고식 공개라면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어디 명단이 있습니까? 그 명단이 있으면 저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과 함께 일했다고 해서 다 윤석열 사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거명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지금 당장 오늘 거명된 인사들이 지금 뭐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또 전혀 술자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이 면책 특권이 있는 이 국감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뭐 질의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실명 자체를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하고 있지 않는 이거를 공개함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 얼굴이나 이 신적 사항이 다 지금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라인이 지금 라임사 투합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엄격히 이야기해 보시죠. 윤석열 라인이 지금 명단이 쭉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윤석열 라인이고, 누가 추미애 라인인지, 우리가 뭐 언론에서는 뭐 편의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제가 속보도 좀 나올 텐데 그 전에 먼저 대검찰청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김태현 변호사님 휴대전화로도 제가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대검찰청 반응을 보니까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이 수사지휘권 추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아니냐를 변론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그 효력행위 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저 대검에서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법상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건 변론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해라.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 비호하는 세력 철저히 단죄해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봐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대검이 예스는 할 수가 없으니 수사지휘권은 발동되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빠지는 거고 수사팀 잘하쇼. 딱 이거죠 뭐.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냥. 주말 사이에 불거졌던 전면전 양상은 또 이렇게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일단락이 되는 거다.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 대검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됐으니 과로하고 이것이 옳고 그른 건 나중에 변론을 하고 일단 발동됐으니 나는 빠집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수사팀은
원칙대로 잘하세요라는 원론적 얘기를 내건 거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추가로 이건 입장이 나오겠죠. 아마도. 저는 아마 저 이야기의 함의는 결국 이 수사의 책임은 추미애 장관이 져야 된다라는 아마 함의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숨은 뜻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금 피해자만 해도 지금 뭐 4,000명에 달하고 지금 뭐 피해 금액만 1조 6천억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이야기한 대로 대검이 이야기한 대로 피해자의 눈물 닦아주는 수사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검찰총장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으니 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라. 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 대검의 공식 논평이 아니라면 대검은 조직이니까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는 거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만 과로하고 이것이 정당한지 옳은지에 대한 거는 변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수요일인가요? 대검의 국감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대검의 국감입니다. 거기 아마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아마 야당 의원들이 캐 물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본인이 지켜보시죠. 수사에서 배제된 거에 대한 그렇죠. 입장들. 네. 이게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격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목요일 날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하자 바로 글쎄요 한 20-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대검도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전면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사이에 법무부와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인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중 편지 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요. 5천만 원 수수 의혹이 불거졌었던 강기정 전 수석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김봉현 씨의 사기와 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김봉현 씨의 자필 서신 옥중 그 글에 따르면 이건 검찰들의 장난이다. 검찰 게이트다. 전현직 검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는 걸로 보아서요. 그래서 저는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검찰 게이트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의 서신이 공개되기 전에 강기정 전 수석은 지난 목요일엔 다소 다른 말을 했었습니다. 사기 범죄인 김봉현이가 권력투쟁의 선봉장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땐 질이 아주 나쁜 사기꾼 느낌이 드는데 내부 고발자처럼 돼서 야당에게 정권투쟁 내지는 우리 정부의 어떤 대정부 투쟁의 선봉장처럼 소스 제공자처럼 되어 있는 이런 걸 노리면서 자기의 사기꾼 느낌을 희석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조상호 대변인,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검찰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피해의 그 기저에 있는 거는 김봉현 씨의 진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자기의 입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임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 김봉현 회장이 그 라임의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종필 부사장을 통해 로비를 해서 거기에 펀드 돈을 상당 거액을 뺐죠. 빼서 이제 무자본 M&A 쪽으로 그 자금을 사용하고 유용한 데 사건의 본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정치권에 그렇게 로비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가장 로비를 해야 된다면 사실 검찰 로비를,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검찰의 칼끝을 어떻게 하면 무디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처음에 진행되다가 잘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의 입장이 과거에는 검찰 그쪽에 협조적으로 움직이다가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오히려 검찰에 적대적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잠시만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말이잖아요.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 말 못 믿겠다고 하더니 그럼 검찰 게이트가 아니라 이 옥중 편지도 못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강기정 전 수석 이렇게 얘기해야 좀 상식적인 거 아닌가 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최초에 예를 들면 김봉현 씨가 그 진술을 꺼내들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땐 터무니없는 본인과 관련된 불리한 진술이 나오게 된 계기가 검찰과 김봉현의 어떤 프레임 작업 과정 중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원래부터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강기정 전 수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고 입장 자체를 바꿨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건 있어요. 김봉현 씨가 편지 쓴 게 9월 말이라면서요. 그죠?
편지 쓴 게 9월 말이라면 밖으로 보내. 거기다 뭐 강기정 전 수석을 야당 무슨 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의 힘을 실어서 잡아주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자기가 없는 거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10월 달에 재판 가서 그런 얘기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강기정 전 수석 5천만 원 줬다. 안 해야죠. 그게 아닌데 지금 야당 출신 그 변호사가랑 이 윤석열 총장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걸 하라고 했다며요. 그래도 9월 달에 본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쓴 거잖아요. 편지를 밖으로. 그러면 재판에서 그 얘기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편지 또 공개해요? 뭐죠? 김봉윤 씨가 생각하고 이거 노리는 건?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강기정 수석의 경우에는 이 김봉현 씨에 대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장을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5천만 원 수수 의혹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위를 밝혀달라고 지금 고소를 한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에 이 강기정 그 수석의 이 고소장도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연 자필 진술서의 진위 여부 그리고 이 법정 진술의 어떤 진위 여부를 밝혀서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강기정 수석이 김봉현 씨를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보고 강기정 수석은 돈을 안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구나.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이 계좌 추적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GPS 추적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어떤 활동상이 다 드러나는 알겠습니다. 것을 각오하고 고소를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런 이후의 상황은 자신의 얘기는 이제 싹 빠지고 이 그 자필 진술서 내용만 너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것은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이 쏘아올린 이 옥중 편지 폭로가 조금 전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말끔히 객관적으로 처리하려면 방법이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의를 한 거예요. 여당도 떳떳하려고 그러면은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정리를 해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는 여당도 특별히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 했는데 일단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특검도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물 건너가는 아니고 결국 여당이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지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니까요. 저도 사실 저는 특검 답이라고 봅니다. 여당도 굳이 특검을 한다고 해서 불리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결국 특검이라는 게 여야 하나씩 추천하면 결국 이제 대통령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 관련 의혹이 아니라잖아요. 그 얘기 뭐야?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야당 출신 변호인하고 검사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그 문건 다 허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에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불리할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떤 의도로 보면 법무부가 막 치고 나오는 거는 야당 관련 의혹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특검 하자는 겁니다. 여도 걸려있고 야도 걸려있어요. 예. 검사도 걸려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하든 추미애 장관 휘하에 있으면 야당이 불만이 있을 거고 윤석열 총장 휘하에 있으면 여당이 불만일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특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특검 발동하는 게 맞다. 여당이 이 정도는 아마 받아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떳떳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라임 사태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 일단 원론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대검도 이 수사 지휘권에 대해 수용을 했습니다.